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 파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민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3.5%잖아요. 근데 이 기준금리가 유럽의 기준금리와 역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오늘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점쳐지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현재 시간으로 4일, 그러니까 모레 유럽중앙은행 ECB의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제 금리 인상이 유력한데요. 네. 이제 해외 투자은행 등에서 다수 전문가들이 0.25%포인트를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근거로는 실리콘밸리은행 사태가 다소 이제 잠잠해졌고 또 유럽 은행주들 주가와 각종 자금 조달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거론됩니다. 이제 현재 우리나라와 ECB 기준금리를 살펴보면 3.50%로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ECB가 예상대로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예. 베이비 스텝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한국과 유럽 간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겁니다. 네. 예,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아, 이게 사상 처음입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0.25를 넘어서 0.50%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점차 예.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빅스텝 가능성 그 근거로는 이제 노무라 증권과 월스트리트 저널 모두 이제 유로존의 견고한 물가 상승률을 지적했는데요. 예. 근데 실제로 지난 3월 ECB 회의 의사록에서도 대다수 위원들이 50bp 그러니까 0.50%포인트 금리 인상에 동의했다고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한미 간 정책 금리도 역전된 지가 꽤 됐는데 이제 1.5%포인트. 이제 유럽하고도 이제 사상 처음으로 이제 역전이 돼서 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생겼어요. 이게 다 물가 상승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은 먼저 시작했는데요. 네. 하지만 미국이 더 큰 보폭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작년 7월에 우리나라와 미국 간 기준금리가 뒤집혔습니다. 예. 이제 금리 차이도 점차 벌어지면서 현재 금리 차가 1.50%포인트에 달하는데요. 예. 이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모레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예. 이제 여기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려도 한미 금리 차는 무려 1.75%포인트로 확대됩니다. 예. 이제 참고로 유럽 주요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기준금리가 높은 국가들을 찾아봤는데요. 이제 잉글랜드 은행이 우리보다 0.25%포인트 높은 상황이고 또 러시아와 폴란드, 헝가리 등 일부 국가가 포함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금리가 역전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영향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금리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채권 시장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채권은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제 금리가 높을수록 채권 가격이 낮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채권을 사들일 수 있고요. 예. 또 금리가 높은 만큼 기대되는 이자 수익도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럽 금리가 우리 금리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유럽 채권의 투자 매력이 더 커지고 상대적으로 원화 채권 매력은 줄어드는 셈인데요. 그렇겠죠. 네, 이 때문에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자본이 이제 더 투자 매력이 큰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환율도 문제겠어요. 그죠? 금리가 원래 높은 국가는 환율이 고환율이 되잖아요. 그죠? 더 선호하는 통화가 되니까. 한국 유럽 금리가 역전돼도 미국과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적긴 한데 추세적으로 좀 확장되면 이게 문제겠어요? 네, 이제 0.25에서 0.50% 역전되는 정도로는 물론 이제 자본 유출 우려가 크지는 않다는 게 대다수 시장 전문가의 견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유럽 물가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네. 이 현재 물가 추이로 보면 ECB가 당분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는 생각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제 3월 유로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5.7%를 기록했는데 한 달 전보다는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네. 이제 물가가 당국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생각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고요. 이제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한국과 유럽 간 금리 역전 폭이 더 벌어지거나 아니면 역전 현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이제 그럴수록 원화 채권 매력은 더 떨어지고 자본 유출 압력은 커지게 되는데요.
이제 미국과도 금리 역전 초기에 자본 유출 우려가 일부 있기는 했었지만 이제 말 그대로 우려에 그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도 더 장기화되고 네. 또 심화되면서 자본 유출 우려가 점차 커진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금융시장 관계자 설명을 들어보니 과거와 달리 금리 역전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예. 역전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주 FOMC 결과도 봐야 할 것이고 지금 지적해 주신 이 유럽과의 금리 차까지도 고려를 해야 할 텐데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한국은행이 올해 2월과 4월 금통위에서 연속으로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네네. 이에 따라서 이제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만들어졌었는데요. 하지만 한국과 유럽 간 금리 역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이 국내 기준금리가 다시 인상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네. 예.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한국과 유럽 간 기준금리 상관관계가 낮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네. 연합인포맥스가 분석한 지난 5년간의 우리나라와 유럽 기준금리 상관 계수를 살펴보면 0.82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가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죠. 거의 0.82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연동한다 봐야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동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대다수 시장 참가자는 이제 이번 금리 인상을 앞두고 이제 유럽과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이 따로 움직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이제 최근에 글로벌 통화 정책을 이끄는 요인이 이 물가 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상황이 각국의 물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제 국내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또 한국은행이 추가 인상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 문제라서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이따 할 경제 언박싱에서 부동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부동산의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금리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통화 당국의 관련 입장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될 거란 말이죠.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네, 정부와 한국은행은 그동안 기준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대외 건전성이 나쁘지 않고요. 또 달러원 환율이 변동 환율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네. 금리 역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한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금리 역전이 일어난다고 해도 환율 이외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네. 또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쉽게 변경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안심해도 된다는 건데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네, 안 그래도 불안감이 조금 확산하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 자금 유출 우려를 부추기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서울 채권 시장에서 글로벌 투자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일인데요. 네. 이제 외국인이 지난달 하루에만 네. 이제 국고채를 2조 원이나 처분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연쇄적인 이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예. 네. 이제 물론 당시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고 뭐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보였는데요. 이제 채권 시장은 그 외에도 뭐 아시아 개발은행 보고서 등에도 주목했습니다. 예. 아시아 개발은행이 최근 낸 보고서에서 신흥국의 중요한 이 자금 유출 요인으로 선진국의 통화 정책 변화와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국내 기준금리 격차 확대에 조금 더 이제 긴장해서 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요인이 된 건데요. 그렇죠. 네, 자산운용사의 한 해외 채권 운영력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럽계 자금이 얼마나 많은지가 관건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이미 들어와 있는 자금이 많을 경우에는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을 때 기존 자금을 빼서 스와프 등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에 이제 유럽, 미국 다 기준금리 결정이 나오니까 그 이후에 또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민재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